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투자에 많은 도움 드리고 있는 성우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10시 38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좌가 빨간불인 게 좋습니까? 파란불인 게 좋습니까? 당연히 빨간불인 게 훨씬 더 좋겠죠. 플러스가 많다 소리니까. 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래하다 보면 제 계좌 자체만큼은 대체적으로 저는 항상 마이너스일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보면 우리가 수익을 내서 만들어 놓은 우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변 수익률은 얼마나 됩니까? 저는 항상 그래서 일간 계좌, 그죠? 월간 계좌, 분기 계좌가 항상 플러스를 유지하는 그런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환 투자 방식을 갖다가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좌에서 좀 물려있는 게 항상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비중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보통 상담을 하다가 보면 많은 분들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느 한 종목에 엄청 물려가지고 현금이 돌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새로운 투자의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과 회전율. 그래서 관리라는 것들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 흐름도 파악을 해야 되지만 머니케어 뉴스 보시면서 우리가 왜 현금 비중을 늘려놨을까? 이런 것들. 또 왜 현금 비중을 또 줄여가면서 또 비중을 확대해 나갈까? 이런 리듬을 타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랬던 저랬던 우리가 항상 보면 제가 5월 14일이라는 이야기를 항상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두고 나서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대로 시장이 움직여졌고요. 저희는 5월달 같은 경우는 아주 천천히 간다. 다만 우리가 5월달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저점을 갖다 확인하는 시그널을 확인하게 되면 상당히 또 비중을 확대해 나가면서 또 포지션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뭐 우리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3월달 같은 경우 3월 초에 안 좋았다가 3월 셋째 주, 넷째 주 상당히 좋았고 4월 초 안 좋았다가 4월 2, 3, 4주 좋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을 잘 타야 돼요. 그때마다 말을 들면 몽창 때려 박아가지고 말입니다. 돈 안 돌고 그러면 우리는 3월달, 4월달 동안 여러분들께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도대체 얼마이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 토탈 투자 원금 대비해서 20% 정도는 증가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다고 계좌에 있는 것들이 뭐 전체 토탈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그 마이너스가 있는 거 생각해 보면 그것도 다시 또 살려내면 되는 것들이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월간 수익 내고 나면 제 계좌에 있는 거 대부분 투자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들 계속 돈이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랑 오래 하시는 우리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리가 뭔지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좀 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좀 돌려보세요. 중요한 건 뇌피셜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인지를 하고 가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미난 투자를 해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 비중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 10%보다 보통 중형주보다는 2배 정도 간다. 그리고 중형주, 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주 작게 간다. 이 밸런스도 항상 유지하셔야 돼. 어떻게 대중소가 없습니까? 대중소는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 들어가는 것도 일반 종목들 10%에 거의 2배 이상이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해줘야지. 왜 1,500조짜리 시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시가총액 1조짜리 그죠? 종목 거래하듯이 거래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 그것에 걸맞은 우리가 돈을 갖다 형성해 나가는 것도 많은 연습을 통해서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알테오젠 여러분들 오늘 반응이 좋습니다. 그것도 같이 이야기 드려보면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저런 얘기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침에도 좀 바빴죠.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눌리면 비중 확대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야, 이렇게 끝이 5일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래도 이 상태 진행된다 하더라도 25% 이상 계속 수익성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 종목같은 경우는 한 종목, 그러니까 매일 좀 비중 확대시키고 나면 한 번에 막 그러니까 비중 5%, 10% 확대시키기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한 주씩 쭉 눌릴 때마다 한 주씩 더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왜냐하면 한 22만 원 정도, 27만 원 정도 하는 것들은 뭐 그렇게 플레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요건 팁이니까 뭐 혹시라도 야, 내가 삼성전자 너무 비중이 적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요 구간도 수익을 냈었고, 그래서 여러 번 수익을 냈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꽤 많은 수익을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해서 여기서부터 다고를 했으니까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거래를 해 나가야 되는 건 시그널 플레이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매크로가 이렇게 안 좋고 노조 협상 잘 안 되는, 노조고 뭐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별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 않겠습니까? 노조 문제요? 어쨌든 그것은 일을 하려고 노조들이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나 이 회사에서 좀 더 돈 많이 벌고 일하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원하는 게 다 되겠습니까? 시간 끌면 유리한 건 돈 많은 애가 이겨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알기로는 뭐 이건 뭐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은요 좀 글쎄요 뭐 공부를 좀 많이 했던 애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애들은 오래 못 버텨요. 이게 뇌피셜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 또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뭐 하는 거냐면 야 이거 귀찮아 힘들어 뭐 이런 식으로 차라리 그냥 응?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뭐 전체적인 형국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것 떠나서 그냥 별로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아무튼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회사 생활에서도 보면 시간이 오래 가잖아요. 그럼 와야 돼요. 그것이 이제 다른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노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하고는 완전히 이게 생각의 결이 다른 겁니다. 그건 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쎄요. 제가 볼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다음 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수익 만들어내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번 주는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정도쯤에 우리가 적당하게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 위인데 여기 한번 찍어줄까? 한 번은 장대 한 번 친다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꾸룩꾸룩꾸룩 눌리잖아요. 그럼 한번 확 쳐주는 때가 있어. 이때가 제일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다음번에 제가 이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 더 가겠죠? 이렇게 가겠지 뭐 그죠? 다음 주 수요일 이 정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 말대로 되면 정말 제가 귀신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고 좀 더 드리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원전주 관련된 거 우리가 초병 집어넣고 좀 많이 눌렸어요. 뭐, 그죠? 많이 눌린 것 같은데 많이 눌리지도 않았어. 뭐, 사실 여기서는 여기인데 뭐, 그죠? 여기서 요거 눌린 건데 뭐, 많이 눌렸다고. 이게 숫자를 보는 거랑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차트 위치를 보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물론 지금 원전주 관련된 부분들, BHI 뭐, 한전 KBS 한전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시간에도 여러분들 방송을 했지만 좀 눌렸어요. 괜찮아요. 계속해서 아래쪽 들어갈 때 우리가 뭐예요? 지지 딱 받아주는 선에서 확 잡아주면 돼요. 일단 매수를 해야지 우리가 뭐예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생짜로 모니터링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건 트레이딩이나 가능하죠. 제가 어제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성케미칼 같은 경우 수급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또 우리가 잡아줘야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양념 삼아서 심심하지 않게 만들어 드렸는데 글쎄요 좀 짭짤했나요? 아니면 스위티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문제 삼지 말고요. 일단은 10% 벗어나게 되면 제가 생각 여기야 여기 라인이 여기 열어두고 가시죠. 여기서부터 잡아주면 됩니다. 비중 확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원전 관련된 부분하고 SMR 관련된 부분, 저는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 올해 들어서든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이제 미국이 똥줄 타는 분야가 딱 두 분야가 있어요. 전력 설비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전에 대한 건설, SMR 뭐 이런 것들 진행을 하는데 걔들은 뭘 하려고 그러면 있잖아요. 물론 걔네들이 이제 원청이 되겠죠. 우리가 하청이 될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런데 그 생산 단가와 기술력을 받쳐주면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반도체는 대만이 있는 것들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절대 거래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이제 프로젝트 진행이 되잖아요. 이제 MOU 체결했으니까 그 와중에 눌리면 땡큐지 뭐. 6월부터 진짜로 진행한 다음에 그거 믿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정관 작성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또 한국 기업들한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또 잘 계약을 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고 있어요. 장관이 그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역시
그 민간기업 출신답게 파이팅 잘해주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덕분에 우리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뭐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일 잘해라. 어차피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일 잘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HD 건설 이게 뭐 이것도 뭐 글쎄요. 눌릴 것 같듯 한데 안 눌리죠?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좋겠 눌려도 눌려도 어차피 이 자리 보고 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하고 거래해 나갈 때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안 잡을 수는 없어. 좋은 거니까. 그래서 항상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진건설 로봇 하냐? 이게 낫지. 예. 앞으로 어떤 종전이라든지 뭐 휴전이라든지 러우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종전이 이루어지고 지금 뭐 이런 것도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HD 현대 건설기가, HD 건설기계가 가장 저는 훌륭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요. 합병한 다음부터는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죠. 현대건설은 원전 플러스 건설, 중동 재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현대건설이 안 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재훈 회장 때부터 계속해서 건설붐이 일었을 땐 현대건설을 빼놓고 거래할 수는 없죠. 물론 삼성도 있고, 그 다음에 대우건설도 있고, DLEC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편안한 선택지가 여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주가를 많이 올라가니까 삼성생명도 그래 더불어서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같이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체로 건설 자체로만 이렇게 기업 자체 움직임 이런 걸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현대건설이 좀 더 팩트 파악하기가 좀 더 용이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4월, 3월달 이렇게 4월달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눌렸던 자리 있잖아요. 여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근처에서는 우리가 받아줘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평단 조절을 조금 하고 있는데 좀 더 눌리면 이 아래쪽 들어가면 정말 어떻게 되면 선수들 같은 경우는 땡큐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62이동 평균선, 이게 잘 나가는 종목은 62이동 평균선과 122이동 평균선 사이에서는 무조건 뭐 한다? 쫄지 않고 걱정해주지 말고 공략해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양호합니다. 거기다 신규 모멘텀 터지면 이건 움직이는 거죠. 항상 주식은 실적 플러스 모멘텀에 안 될 때 실적으로 커버링하고 주가가 아주 팡팡팡 칠 때는 모멘텀 가지고 움직여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GKL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또 다시 또 카지노 왔다가 좀 눌렸는데 어제 실적 발표 나왔는데 이제 흑자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바닥은 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성수기니까 올라오는 거 기다려 주시죠. 우리 비싸게 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며칠 있다가 조금 비중 올릴게요. 한 5%만. 너무 적게 먹으면 좀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고요. 비중 5%씩만 확대 준비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여름까지 가는 과정에서 한 번은 와요. 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이 라인은 와야지. 221, 이 라인 있잖아요. 요 미터까지는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보니까 13,500원과 14,000원. 의외로 이 종목 갖고 있잖아요. 20, 30%낼 수 있을까?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저는 문득 들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SM, 요런 거, 사이드 디시로도 저희가 이제, 사실은 카지노나 웬터, 이런 건 다 사이드 디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아래서 또 잡아주면 된다. 제가 좀 높은, 저는 92,000원대 들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안 보내길 잘했지. 어쨌든 이래저래 하긴 해야 돼. 그죠? 어쨌든 5월 말에. 그래서 제가 볼 땐 다음 주부터 조금씩 꾸물꾸물 또 매수세 들어오지 않아. 한 일주일 열흘 들어보고 또 마를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고, 또 우리가 사이드 대시 가지고 우리가 이거 여기다 대고 목숨을 걸고 우리가 트레이딩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점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여기도 보지 않은 거야. 그냥 여기 이상, 여기서부터 여기 11만원과 10만원 사이만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지난번에 딱 여기서 나왔잖아. 10만원에서. 그죠? 잊지 마시고 그 정도 상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까지는 올라와요. PR이 너무 낮아. 그리고 기본적인 실적, 2분기 실적은 뭐다? 가이던스가 QOQ 대비 100% 정도 성장하는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제가 참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옵션 같은 경우는 저는 글쎄요, 어쨌든 지금 저 자리에서 비중 확대 준비할 거예요. 비중 확대 준비하시고요.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지금 계속 체크 중인데요. 오늘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시각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저 아래로 눌린 다음에 이런 시그널 들어오는 자리가 있어요. 이런 거. 이 시그널 같은 게 이제 여기서는 조금 아래 꼬리만 좀 더 위로 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요거는 땡큐. 그리고 여기서는 잡아줘야 돼. 저 시그널 보고도 안 잡아주면 안 돼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미국이 한국에다 이제 자기들이 이제 지금 배 껍데기만 한국에서 만들고 쭉 다시 끌고 가가지고 참 무식하죠. 얼마나 정말 그 생산력이 떨어지면 그런 아이디어를 다 내겠습니까? 그죠? 배 껍데기 만들고 안에 들어가는 뭐 레이더라든지 뭐 이런 건 미국 가서 장착을 한다. 뭐 이런 뭐 구상을 하는 것 같아요. 법에, 걔들도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죠. 뭐 어쨌든 저쨌든 뭘 하든 뭐 한국은 땡큐죠. 미국 애들은 무조건 비싸게 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필리 조선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LNG선도 잘 돌아가고요. 제일 핵심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 여부인데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기대감으로도 충분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리는 거의 다 온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비중 확대해야 돼.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럴 땐, 그죠? 주식이라는 게 확정적인 사건은 없지 않습니까? 자, 근데 전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는 예전 하방보다는 상방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욕심 좀 내고 거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거래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 좋은 시절에도 올라왔다 눌렸는데 뭐. 근데 내용으로 올라온 건 같은 내용이에요.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목표가도 잘 나오고 뭐 유럽에서 잘 팔리고 제가 유럽, 미국 잘 나가는 건 이야기 드렸잖아요. 특히 유럽에서는 기본적 매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동에서 매출이 나니까 어쨌든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먹고 살만한 곳에서 하는 거예요. 먹고 살지 못하는 곳에서 무슨 화장품을 바르고 그럽니까? 우리나라도 80년대 그 이전에 무슨 화장품을 바라 그냥 외식이나 있거나 큰 행사 했을 때는 할 정도였지. 뭐 물론 이렇게 꼰대 소리 하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실제로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 그 먹고 살 만한 나라 중동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풀리면 얘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 글쎄요, 우리가 여름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8월 15일 전까지 가면서 답 나오면 수익 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도 수익을 냈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낸 것도 한 번 또 하는 거죠. 제가 두 번 한다고 했잖아요. 많으면 세 번이고요. 글쎄요, 빨리 올라주면 이제 한 번 더 하는 거고, 안 올라주면 뭐 말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5만 원은 가요. 예. 뭐 컨센서스 리포트는 6만 원까지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보내드렸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이nem텍 같은 경우 마지막 한 방이 남아있어요. 자린 다 잡은 것 같아요. 요거 비중 5%만 확대 준비할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낮춰가지고 뭐 합니까? 그럼 뭐 올라올 때 한 곡 먹죠. 이거 그냥 3, 4일 쭉 달리고 말 거예요. 아시겠죠? 드리블 하실 때도 저는 분명히 이쯤 이제 두세 방 치고 나면 수익 만든다고 하겠지.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하는 거야. 아시겠죠? 보통 보면 그래요. 이렇게 보면. 이런 거. 이렇게 여기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갖고는 글쎄 끝까지 가서 수익 냈다. 그거 자랑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왜? 그런 거에 왜 목숨을 걸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스윙 거래하는 거잖아요. 스윙 거래의 기본 목표는 항상 5에서 15% 정도면 적당한 수익을 낸 거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 저는 이상 정도 보고 있는데 10% 정도 이상 나오면 스윙 거래에서나 그다음에 롱숏 거래에서는 잘한 겁니다. 그거 뭐 얼마나 더 먹겠다고. 대신에 우리는 개수가 많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박리담회를 하냐 아니면 한 방에 큰 거를 갖다 먹느냐. 그래서 항상 보면 일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순간 한 방 치면 뭐 엄청 잘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잽툭 권투할 때도 카운터 펀치 날려서 이기는 경우보다는요 이렇게 툭툭 잽 때려가지고 가다가 결과적으로는 누적이 돼서 나중에 큰 거 한 방으로 중간중간 또 우리도 큰 거 한 방씩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예를 들면 온통 에너지를 써가면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뭐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평생 동안 이렇게 러닝을 하잖아요. 마라톤도 이렇게 달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정 속도로 자기 체력에 맞게끔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제가 체력에 맞게끔 여러분 컨트롤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알테온 도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 리포트, 어제 나온 리포트는 목표가 46만 원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맞죠? 뭐 46만 원까지 보면 걔는 뭐 차티스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동종목 같은 경우 무조건 1차적으로 올라와야 되는 구간이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221 라인. 여기 있잖아요. 이 라인까지는 와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차티스트, 그러면 조금 더 밀고 올라가겠지. 뭐 이런 생각 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종목을 갖다가 거래해 왔는지, 우리는 또 하방으로 내려오는 과정 속에 계속 수익을 물론 이렇게 주가가 역배열로 가는 게 케이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낼 때 거의 뭐 3개월, 4개월 정도씩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버텨주세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답을 낼 겁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변경할 일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제가 그랬잖아요. 코스닥 그 펀드들이 매수 안 한다고. 대신에 이제 넘어오면 이제 코스피 200으로 편입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 생각이 있어요. 이게 7월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전에는 매수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 번 정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100%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LG 테크놀로지, 뭐, 가온칩스와 더불어서, 그죠? 이쪽 부분, 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DSP가 그 부분에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실적 좋아요, 올해는. 제가 가이던스 보여줬죠, 며칠 전에.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아래 놀릴 때 사줘야 돼. 그죠? 여태까지 정배열로 잘 오던 거야. 그럼 한번 쉬어줄 때 된 거죠. 가장 쉬어줄 때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60일 이하로 들어오잖아요. 60일 정도에서 잡아준 거야. 그러니까 밑에서 한 번 더 잡아주면 되죠. 오늘 살까 말까? 저는 뭐 오늘은 또 스킵하도록 할게요. 내일 하도록 할게요.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좀 급할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루에 한 종목 정도는 수익을 만들어내고 5월달에 휴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급하지 않게 기본 리듬은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올라올 거예요. 아래서 저 하방만 요 자리에 여기와 요 자리를 우리가 커버링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오늘 자리를 커버해야 될 자리는 아닌 거 아시겠죠? 충분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는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가 실적이나 가이던스 다 확인했잖아요. 수출 실적 잘 나오는 것도 확인했고요. 2분기는 1분기보다 더 좋습니까? 예, 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기본적인 어때요? 턴어라운드 패턴 들어왔어. 아주 부침이 심하네요. 그죠? 여기서 한 번 더 공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평단 좀만 낮춥시다. 다시 비중 10% 정도 확대해가지고요. 35만 원 정도로나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 하자고 빨리 털고 나오자 이거. 귀찮아 죽겠다. 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월 달 정도쯤에 우리가 엑시트 하는 걸로 프로그램을 짜서 제가 볼 땐 35만 원 맞추고 한 40만 원 정도 넘어가면 그냥 굿바이 하고 다른 거 빨리빨리 현금을 너무 오래 묵혀놨어. 그래서 제가 부분 손절할 것도 앞으로 있겠다. 6월달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정리할 건 조금씩 정리해 나가서 시스템 청소 작업을 좀 해줘야 돼요. 컴퓨터도 잘 써도 말입니까? 몸이 이쪽에 하드디스크 이쪽 부분이나 램 이쪽에 쓰레기 잡다한 쓰레기가 조금씩 쌓여요. 그래서 정리 있잖아. 메모리 정리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스마트폰도 가끔 메모리 정리해 주는 것처럼 그런 정리 정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긴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청소. 뭐, 보통 보면 봄 되면 또 어머니들이 또 아니면 와이프들이 집 대청소한다고, 남편분들한테 막 이런 거 하라 저런 거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자녀분들이든 남편분들이든, 동참해줘야 됩니다. 그 청소 해줘야지 집안이 곰팡이가 안 들고 몸이 안 아픈 겁니다. 저희도 6개월 지났으니까 다가오니까 이제부터 조금씩 뭐 한다? 예, 클리닝 작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에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